보호하다가 보내면 상처받지 않을까? 입양을 가서 뭐 저를 못 잊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보내자마자 저를 잊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정말요. 이 친구가 짜장이, 네. 저 친구가 빼루. 타견반은 별로 없는데요? 있구나. 알겠어. 미안해. 있었구나. 가끔 이제 그걸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멍터뷰, 저는 진행을 맡은 푸 형이고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대단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핀피바이러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임시보호에 대해서 알리고 또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장신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네 채널 운영 중인 짜장이 보호자 김예진입니다. 짜장이 안녕. 오늘 주제가 저희 임시보호에 대해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짜장이도 보니까 임시보호로 데려온 친구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세 번째 임시보호 강아지였어요. 2020년부터 임시보호 시작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고요. 기수로는 12기 있고 마리수로는 한 20마리 정도 한 것 같아요. 짜장이가 지금 몇 기라고 한 거죠? 짜장이 자기는? 3기. 자, 3기라고. 난 3기. 이런 느낌.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해 보면 임시보호가 뭘까요? 임시보호는 가족을 아직 만나지 못한 유기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내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런 모습으로 입양 갈 때까지 돌봐주는 거를 임시보호라고 하고 있어요. 임보가 그러면 조건이 있나요? 임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봉사 같은 거여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칙이 있지는 않아요. 공통적인 그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집주인이랑 문제가 되지 않을지, 동거인이 있을 경우 그 동거인이 완벽하게 동의를 했는지, 대충 내가 할게 해서 이렇게 데려오면은 사실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정말 기본 중에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사실 이거 외에 뭐 약간 집의 크기나 아니면 경제 상황, 월급 얼마 받는지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내가 동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은 좋은 면만 보고 재밌고 귀엽겠다 해가지고 데려오셨다가 내가 생각만큼 동물을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는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레벨로 좋아할 것인가,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끼쳐도 내가 그래도 좋을까, 이거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임보했을 때 와 이거 진짜 다르네 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나요? 제가 워낙에 초보였기 때문에 무는 것도 왜 무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은 아기가 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날 물지? 막 이러면서 교육해야 한다. 얘 심각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 물죠. 깨물깨물. 그럼 막 너무 세게 물리면 막 화가 나고 그럼 얘가 진짜 문제가 있는 개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땐 좀 초보였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임보가 딱 관심이 있다고 하면 딱 신청을 했을 때 심사관이 와서 집 크기는 이 정도고 집 구조는 이렇고 뭐 이런 현장 실사 뭐 이런 게 있나요? 있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보통 그런 질의응답,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임보 기간 동안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좀 체크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특정 크기나 연령 이런 거 선호하는 게 있나요? 뭐 아무래도 어릴수록 작을수록 품종이 있을수록 그리고 여자아이 그리고 이런 곱슬머리 털이 안 빠지는 비숑이나 푸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고 주거 특성상 큰 개들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한 5kg만 넘어도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푸어가 5.4kg인데 그것부터 이미 크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좀 아이들을 보실 때 너무 특정 소형견 외에도 성격 좋고 예쁜 믹스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0kg 내까지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짜장이가 믹스잖아요. 믹스견이 또 제가 알기로 튼튼한데 잔병치레 별로 없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희 집 짜장이는 안 그래서 사실 근데 믹스견들이 대부분 똑똑하고 건강하다고 많이들 댓글을 다세요. 특히 그런 관절 이슈가 아무래도 푸어는 품종견이다 보니까 고관절이 좋지가 않아요, 선천적으로. 근데 짜장이는 어때요? 선천적으로 고관절이 안 좋으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임보했잖아요. 그중에 아팠던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치료비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근데 그거는 단체마다 사실 기준이 달라서 제가 막 명확히는 못 알려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이 있던 친구들이라면 대부분 단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연계된 병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저희 핀피에 이제 책임자로 등록을 하시려면 기초 병원비랑 심화 병원비를 무조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 동의해주신 분들만 공고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인보를 하면은 적어도 기초 병원비랑 심화 병원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도 그 두 가지를 지원해주시는 곳이 제일 많아요. 어쨌든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마음가짐과 책임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해보려고 하면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해시태그 임시보를 검색하시면 단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 아이 제가 임시보 신청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야, 말씀 좀 죄송한데 푸어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푸어 임시보호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 이제는 더 이상 방이 없어서요. 맞습니다.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질투가 납니다. 이제 뭐 조건 뭐 그런 마음가짐 다 알겠는데 진짜 내가 해도 될까에 대한 좀 현실적인 걸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인보하다가 보내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 질문이 제 유튜브에도 진짜 많이 달리는 질문이고 입양을 가서 뭐 저를 못 잊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보내자마자 저를 잊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사실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저랑 헤어지는 연습도 많이 시키고 제가 이제 혼자 임시보호를 하지만 저희 집에 손님이 진짜 많이 와요. 산책도 이제 그 모르는 친구들한테 많이 시키기도 하고 입양을 가서도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안 돼, 나 다시 돌아갈 거야 해서 뭔가 하는 그런 보호자가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봐도 사실 보호자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고요.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적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걸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뭐 당연히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찾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유기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상처받고 하는 거는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도 주변 환경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인 게 많거든요. 뭐 하루아침에 차가운 길바닥에 나가서 앉게 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버려졌다고 느끼는 거지 인보처에서 다음 인보처나 입양처로 가는 건 사실 환경이 그렇게 바뀌지 않거나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나한테 마음을 한번 열었던 경험을 한 아이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빨라져요. 그러면 이제 인보가 말 그대로 임시보호잖아요. 기간이 있나요? 보통 인보하는 기간? 당연히 입양 가기 전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인보는 보통 최소 기간으로 많이 기준을 정해요. 평균적으로 한 2개월, 3개월 이상은 인보를 하실 수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제 내가 3개월 약속했는데 그걸 못 지키게 된다 하면은 최대한 그 다음 인보처를 찾거나 그 대안을 이제 책임자님이 찾게 되시겠죠. 되도록이면 그 최소 기간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죠. 인보를 하다가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다른 인보처를 못 구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뭐 보호소나 구조자한테 가나요? 보통 그래도 그 안락사가 있는 15호소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 구조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인보가 종료된다고 갑자기 안락사를 하러 또 돌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안락사는 없어도 환경이 좀 열악할 수는 있겠죠. 저는 이제 한 번 인보를 시작했으면 그래도 계속 인보처를 돌아다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짜장이도 사실은 인보로 하신 거잖아요. 4년째 인보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계기가 있으세요? 짜장이 내가 키워야겠다. 아, 저 친구가 저랑 되게 안 맞았거든요. 약간 말을 안 듣고 좀 성격이 되게 유별나고 약간 이런데 미운정이 정말 무서운 거라고. 원래 해외 입양이 약간 인터뷰를 진행하겠다라고 들어왔었어요. 이게 시작이 되면 저는 입양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러면 잠시 좀 기다려달라. 갑자기 좀 생각이 딱 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잘 보냈는데 약간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 친구를 만약에 해외로 보내고 제가 만약에 소식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조금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운명적으로 진짜 다른 친구랑 다르게 마음이 딱 쓰였던 거네요. 네. 어떻게 좀 후회하지 않고 너무 사랑스럽게 잘 지내고 있죠? 아, 가끔 후회는 안 하는데 네. 가끔 좀 먹기 실패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짜장이가 그 인보한 친구가 떠나면 서운해하지 않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짜장이는 개를 되게 안 좋아해요. 평소에도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서로 지내기 때문에 떠나면 이제 방을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짜장이님이. 너무 상쾌한 표정으로 갔구나. 드디어 갔구나. 네. 그 딱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자연스럽게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 저처럼 강아지가 있거나 짜장이가 있거나 인보가 가능한가요? 그쵸, 가능하죠. 네네. 근데 잘 맞는 아이를 데려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제. 잘 맞는다는 기준이 뭐죠? 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불화가 없을 만한 성격의 아이를 데려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꼭
잘 지내지 않아도 이런 식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잘 지내는 경우도 가능한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짜장이가 자기가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바로 짖어요. 처음에 인보 강아지가 오면은 무조건 다 분리를 시켜요. 짜장이가 예민하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시야는 보여주되 이제 울타리로 막거나 이렇게 하는 집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여기는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네. 책임자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런 임보자님 생각보다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데려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잠깐만 분리했다가 바로 괜찮네 하고 이렇게 두고 근데 그렇게 빨리 했다가 이제 화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고. 어느 정도 분리를 하세요? 최소 저는 최소 2주는 하는 이유가 웬 전염병 잠복기가 2주예요.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옷도 저는 갈아입고 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저도 최소 뭐 2주, 뭐 한 달 이 정도는 확실하게 좀 분리를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 개들만 절대 두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사실 하실 수 있어야지 되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 좀 보고 싶어요. 짜장이랑 빼로 잠깐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짜장이, 저 친구가 빼로. 빼로 조금. 이거 왜 먹니? 야!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푸한테 야 이랬잖아요. 공간 분리하고 이러면 좀 나아지나요? 근데 얘는 그냥 이게 그냥 거의 디폴트 값이라고 해야 되나? 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합사가 잘 됐으니까 이 정도로 있어도 가만히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허락한 거리 내로 걔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짖기 때문에 그런 건 제 옆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좀 거리를 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욱더 공간 분리를 신경 쓰셨겠네요. 그쵸, 네. 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렇게까지 인보를 좀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옛날에는 약간 좀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독? 약간 저는 그냥 중독이라고 말을 해요. 인보 중독. 네, 그냥 이제 막 짜장이가 혼자 있으면 너무 간지럽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일중독처럼 인보 중독에 빠져 있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꼭 해야 하는 이런 필수 과정?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보했을 때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짜장이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짜장이가 원래는 파견방이 더 심했고 평생 강아지랑은 못 지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있어요. 잠시만 죄송해요. 이거 뺏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솜을 먹어. 지금 장난감 이렇게 됐습니다. 화끈하게 하고 퇴장하는 걸로. 좋습니다. 좋아한다 빼로를. 짜장이랑 빼로랑 좀 뭔가 애착이 있나 봐요. 타견반은 별로 없는데요? 있구나. 알겠어. 미안해. 있었구나. 역시 우리 사람끼리 하는 것보다 강아지 있으면 이런 게 재밌어요. 분위기가 좋아지죠. 네. 인보 하시려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이건 진짜 알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결국 인보를 하는 이유는 동물을 위해서거든요. 그 동물이 필요로 해서 인보를 하는 건데 가끔 이제 그걸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만 내 취향의 강아지를 잠깐 체험해보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약간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옷이나 뭐 그런 걸로 치면은 샘플처럼. 근데 뭐 진지하게 입양을 고려하시면서 인보하시는 건 전 추천을 드리는데 좀 그것보다도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기에 인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인보 딱 데려왔는데 애가 배변 훈련 안 되고 산책 어렵고 그런 순간에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 푸영 채널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푸영 채널에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조금 해주셨으면. 네. 네. 네, 저렇게 임시보호란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보시는 분들 임시보호 좀 너무 어려웠을 텐데 오늘 보시면서 좀 해소되시고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보호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랑이 안녕. 나 갈 거야. 빼로 안녕. 빼로 해외 잘 가고.